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주식들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아마 최근에 뭐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좀 익숙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방산 기업들이고요. 특히 유럽 기업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사들이 좀 가장 많이 담은 그리고 가장 많이 수익을 낸 종목군들의 순위를 쭉 매겨보니까 1등부터 9등까지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유럽 주식들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의 5등 5개 이상의 기업들이 유럽의 방산 주식들이 그 상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통계 자료들도 좀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유럽의 어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를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주식이 이제 방산주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굉장히 방산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 유럽 쪽의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관심도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마찬가지인데 계속 방산주들이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를 하고 있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해서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추세상으로도 계속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주식들도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라인메탈 가장 좀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죠.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라인메탈의 주가를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메탈의 주가를 좀 우리나라에서 방산주들을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체크를 한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레스라는 프랑스 기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라는 세 가지 기업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방산주들이 좀 관심받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지속 중이죠. 네, 러시아 전쟁이 좀 일어나고 나서 발생을 하고 나서 유럽의 각 국가들이 지금 국방 예산을 대폭으로 좀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우 전쟁이 촉발된 이후로 사실 그 미국이 굉장히 많이 좀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무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었죠.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해줬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일기 때랑 비슷하게 이제 각국의 자주국방을 좀 이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자의 나라는 각자가 지켜라. 왜 미국한테 손을 벌리냐? 너네가 알아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지금은 거의 이제 많이 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전쟁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2주 안에 러우 전쟁이 끝날 거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끝나지는 않고 있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기는 한데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끝내는 게 평화적인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네 좀 그만 싸워 이제 그냥 빨리 끝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기는 하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여러 반도들 뭐 크림반도라던가 여러 가지 좀 영토들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토에 대한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 서로 뭐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러시아는 전쟁 결과 우리가 좀 획득한 땅이다. 이렇게 서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서로의 어떤 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상태에서 뭐 끝내버린다. 약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승리로 이런 그 이제 어느 정도 평화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좀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국가들의 어떤 자주국방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방산 업체 그러니까 뭐 어떤 방위비를 증액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지킬 수 있을 만한 무기 구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이유를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올해입니다. 올해도 EU 수장이 약 8,400억 달러를 동원을 해서 국방비 지출을 긴급하게 늘리자라는 계획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8,410억 달러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라고 이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유럽은 국방비를 대폭 늘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EU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각각의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그 재정 지출, 특히나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을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잘 늘리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독일이 역사적으로 부채 개혁안을 통과시켜서 국방비 증액을 위한 길을 열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이 주요 재정안에 찬성 513표 이렇게 던지면서 결국에는 이 부채 개혁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국방비를 좀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부채 브레이크 규칙을 변경을 하면서 5천억 유로 규모의 네, 인프라라던가 기후 기금을 포함시킨 이 안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국방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국방비 지출을 약속했다라는 내용들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영국이라던가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이 GDP 대비해서 3%까지 이제 군비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재무장이 좀 가속화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실적이라던가 수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부터 굉장히 뭐 BA 시스템즈도 그렇고 그 라인메탈도 그렇고 탈레스라던가 레오나드로 이런 대표적인 유럽의 방산 기업들 있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을 보기 전에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 라인메탈이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뭐 이 기업들은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긴 하지만 뭐 이런 각각의 방산 기업들에 따르면은요 유럽의 본격 수요가 2026년부터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이런 그 재정 지출이라던가 이런 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새롭게 수주를 하자 이렇게 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실체화가 진행이 되는 거는 계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내년부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DP 대비해서 국방비 표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은 지역별로 방위 예산 트렌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동유럽은 즉각 전쟁을 위해서 지상 전력이라던가 방공망, 서유럽은 장기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방공망이라던가 탄약, 그리고 북유럽은 뭐 북극이나 발트해 방어를 위해서 방공망, 지상무기, 남부 유럽도 방공망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지역별로 조금씩 트렌드 차이를 인지를 하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투자하는 참고를 하시면은 더 좋기는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들은 더 빠르게 지금 국방비를 좀 지출을 해서 빠르게 좀 이 재무장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군비 지출 현황인 건데 유럽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그 국가들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도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올라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빠르게 좀 올라올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 그 기사를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유럽 국가들 쪽에서 계속해서 좀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우리들의 어떤 국방비 지출을 위한 그리고 재무장을 위한 이런 국방비 증액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럽 내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이 유럽 내 기업들한테만 이런 자금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좀 그렇죠. 네, 근데 다른 국가들 뭐 프랑스라던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표적인 그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이런 미국의 대형 그 전통 무기 기업 있잖아요. 방산 기업. 이런 기업들과 유럽 국가들은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거래를 해온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래를 해온 만큼 당연히 굉장히 그 이제 엮여 있는 게 많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끊어내고
그 유럽 국가들한테, 유럽 기업들한테만 좀 의존을 할 수가 있냐라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견들도 좀 부딪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럽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좀 동의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역시나 유럽 기업들이 될 거다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종목은 라인메탈입니다. 라인메탈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유럽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고요. 독일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상 무기 체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군산 복합재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전차라던가 장갑차 같은 지상 전투 차량, 그리고 대포나 탄약 분야,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뭐 그 밀리터리나 이쪽에 그렇게 크게 이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아마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밀리터리 덕후이신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뭐 레오파드라던가 이런 그 주력 전차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력 전차의 뭐 주포라던가 탄약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주력 이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KF-41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력을 하고 있는 장갑차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방공 시스템도 하고 있고요. 뭐 통신 장비라던가 군용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점진적으로 방산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은 방산 매출만 80%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차량, 그러니까 그 이제 지상 차량이죠. 그리고 무기, 탄약, 전력 이렇게 좀 80% 넘게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장, 자동차는 한 20%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작년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유럽 쪽에서의 어떤 방산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매출도 50%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거죠. 영업이익률도 19% 증가를 하는 좀 쾌거를 이뤄냈고요. 뭐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 한 383억 유로 정도였었는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50억 유로까지 늘었다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인 거죠.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스타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전망을 하기로는 2025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럽이 수십 년간 이 군수 비축 재고가 많이 미흡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의 절반까지 장비 조달에 투입할 걸로 보고 있어서 뭐 탄약이라던가 그 장갑차, 대공 시스템 이 분야에서는 라인메탈이 최대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캐파를 증설을 해야겠죠. 2025년도 4월부터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을 했는데 니더작센이라는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탄 생산 능력도 확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온테리스라는 지역 내에서 자체 로켓 모터를 생산하는 시설을 착공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10,000발 규모의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매출의 이 어떤 규모 자체도 외형 확장도 다 같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어떤 주가의 상승을 좀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방산에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인 체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드론이나 뭐 AI 방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도 무인 체계나 뭐 AI, 뭐 우주 방위 뭐 이쪽들에서도 조금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포탑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그 KF-51이라고 해서 최신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좀 그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시연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장갑차나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이랑 이런 것들에 좀 맞춰서 같이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방비 증액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렇게 라인메탈 주가가 러우 전쟁 이후로 거의 3배 이상 좀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PER 수준이 거의 30배가 넘어갑니다. 거의 40배 가깝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인 고평가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980년대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방산 대장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키드 마틴이라는 기업인데 이 로키드 마틴이 PER이 한 6배, 20배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훨씬 웃도는 그런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성 그 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수주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좀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시 특수라고도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계속 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서로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좀 군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계속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분쟁이 소강된다던가 아니면은 평화가 정착하게 되면은 조금 투심적으로 봤을 때는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정적인 제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수주 잔고가 쌓이는 속도 자체가 좀 느려진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좀 조정시를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메탈은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탈레스라는 기업인데 뭐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기업이고요. 다국적 방산 전자 기업입니다. 세계 10위권의 방산 기업이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고 뭐 전체 매출의 55%가 방산에서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주력 분야가 최첨단 전자 기술이고요. 레이더라던가 항공전자, 통신, 그리고 위성항법 시스템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뭐 사이버 보안이라던가 디지털 보안 이런 분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버 보안이랑 디지털 분야 쪽에서 유럽의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스템 쪽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군용 및 민간 위성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알레니아 스페이스라던가 뭐 이제 레오나드로 이런 기업들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위성 관련해서도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파트리스 케인 CEO가 최근에는 이 탈레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유럽 국방 강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2026년까지 주문이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그 전투기 개발사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전차라던가 여러 방산 기술 개발 파트너들이 좀 많아요. 그런 그 파트너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전자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2024년도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방산 호조에 힘입어서 주문액이 이제 전년 대비 9% 늘었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늘어서 수년치의 매출을 일단은 좀 확보를 했다.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 쪽에서 이제 지분을 약 25%, 그러니까 정부가 25% 보유를 하고 있고 다소그룹이 26% 정도 각각 반반 정도씩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주주로 있으면은 장단점이 좀 확실한데 그 정부가 주주로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라던가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그런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 재고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주주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탈레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PER이 아까 이제 라인메탈보다는 좀 적긴 한데 한 20배 수준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훨씬 좀 웃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정 시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싸리 조금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 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의 어떤 구조나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이 노출돼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대형 수출 계약을 이제 맺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의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략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방향성과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복잡한 어떤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AE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방산업체고요. 영국 기업이고요. 전투기라던가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 그리고 지상장갑차 이런 것들, 사이버 보안이라던가 우주항공 분야까지 좀 이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 방산업체 중에서 매출 규모가 6등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52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육해공 전 분야 군사 장비를 좀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주문, 그러니까 수주죠.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의 약 3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3년치의 물량을 확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어떤 매출을 좀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안보동맹의 일환으로 발표된 차세대 원자력 수진 공격 잠수함 건조 계획이라는 게 있었대요. 네, 근데 여기서 그 BAE 시스템즈가 영국이랑 호주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호주 정부가 이제 이 BAE 시스템즈를 공동 잠수함 건조 파트너로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BAE가 하고 있는 거는 뭐 조선시설 건설이라던가 잠수함 설계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영국 정부가 이 BAE에다가 설계 작업이라던가 인프라 작업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 4억 파운드 정도 이제 선제적으로 계약을 좀 해줬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이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해군 분야 수주의 파이프라인을 좀 장기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 정도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볼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를 하면서 우주 분야에도 좀 진출을 했는데 이게 좀 큰 규모로 인수를 했대요. 하나로 하면 7조 원대 정도로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볼 에어로스페이스가 나름 좀 위성이라던가 우주 그 탑재체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여서 이제 상당히 좀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데 기대가 된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플랫폼이라던가 첨단 센서나 뭐 항공우주 시스템 이런 쪽에서 좀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AE 시스템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의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지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ER 수준 자체도 평균치 대비해서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다 주가 흐름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위치들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라인메탈이나 탈레스 그리고 BAE 시스템즈 이 기업들의 주력 어떤 제품들 관련해가지고 좀 적어 놓은 거고 이렇게 좀 관련된 설명들 같이 넣어 놨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워낙에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스터디를 좀 해보시면은 또 상당히 재밌는 기업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업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